전남 무안에서 제철을 맞은 숭어축제가 열렸습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도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의 주요 입지자를 살펴봅니다. 현재까지 5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상태로 추가 입지자를 고려하면 7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연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학교 급식실 조리사의 손가락 끼임 사고와 관련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가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번 모금운동은 이달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겨울철에는 기력 회복에도 좋고 맛도 좋은 숭어가 제격인데요. 전남 무안에서는 제철을 맞아 숭어 축제가 열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갖가지 채소를 다듬고 끓이느라 분주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큰 대야에 숭어를 넣어 관리하기 바쁩니다. 주민들이 숭어를 주제로 한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오랜만에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한적한 읍내가 활기찰 것으로 기대합니다. 숭어 축제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숭어도 많이 사러 오시고 또 저희들이 또 그만큼 매출도 오르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숭어 맛있으니까 자연산 숭어니까 많이 놀러 오세요. 2024 무안 숭어 축제는 구미 당기는 무안, 겨울 숭어의 향연을 주제로 열립니다.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고 무안의 농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바로 황금숭어를 잡아라.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고무 튜브 안에 있는 커다란 숭어를 뜰채로 잡는 체험을 하며 가장 큰 숭어를 잡는 체험객은 황금 1g을 받습니다. 이를 비롯해 잡은 숭어를 초밥으로 만들어 먹는 일일 체험 코너와 전통 민속놀이, 캘리그래피 체험 등도 준비됐습니다. 또 장어와 김, 고구마 막걸리 등 무안에서 선정한 9가지의 지역 농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무안구는 숭어만을 중점적으로 홍보한 지난 축제와 다르게 이번 축제는 숭어와 함께 무안의 먹거리를 알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리고 그다음에 그 맛을 잊지 않아서 이 무안에 생산되는 농수산물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잘 팔려서 우리 지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임금님께 바치는 주요 진상품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여지도서 등에 기록될 만큼 유명한 무안숭어. 무안숭어 축제는 20일부터 21일까지 해제면 주민 다목적 센터와 양간다리 수산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의 경우 현재까지 5명의 후보자가 등록을 마쳤고 추가로 입지자 2명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7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입지자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서는 5명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먼저 민주당 권양엽 후보입니다. 1968년생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주당 유근기 후보입니다. 1962년생으로 전남과학대학교 지리정보토목과를 졸업했고 전 민선 67기 곡성 군수를 지냈습니다. 이충재 후보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합니다. 1969년생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 20대 대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노동특보를 맡았습니다. 민주당 서동영 국회의원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964년생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유현주 후보입니다. 1971년생으로 이화여대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전 전라남도 의원을 지냈고 현재 진보당 광양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도 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점쳐집니다. 1961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법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 직무 대리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58년생으로 전 새누리당 당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의 7파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선거구. 오는 4월 10일 의석을 가져갈 후보는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강성희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강 의원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한 직후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강 의원이 대통령을 끌어당기고 길을 막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철 곡성 군수가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당선 무효형에 군수직을 계속 맡는 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할 생각이었지만 군민과 지지자들의 설득에 상고 포기 입장을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18일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으며 확정 판결 시 당선이 무효되는 상황입니다. 상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해야 합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지난달 여수에서 발생한 급식실 조리사 손가락 끼임 사고와 관련해 모금운동을 진행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피해 조리사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빠른 회복과 치유를 응원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모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사고 발생 이후 긴급 예산 41억 원을 투입해 급식실 양념 분쇄기를 만능 다지기 등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학교가 새로운 조리기구를 선택할 경우 손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가 강화된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국회에서 연안 여객선을 공영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한 해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기존 보조 항로를 공영 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 공영 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보조 항로를 지정해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2021년 여객선이 대중교통법에 편입됐지만 여객선 운항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하고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항로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철수할 우려가 높아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최일곤 민주당 예비후보가 앞서 정책 선거를 지향하자며 배종호 민주당 예비후보가 제시한 TV토론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TV토론을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후보 검증에 필요한 당연한 절차라며 각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무한반도 통합의 경우 실현 가능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와 신안 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공동 선언하자는 내용도 좋지만 정치인만 참여한 뒤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손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서 의원은 18일 오후 2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직 민생, 강한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역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4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기존 산업과 첨단 산업이 어우러지는 전남 동부의 뜨거운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 임기 동안 동호안 규제 해소와 친환경 리튬 2차 전지 재활용 테스트 배드 사업 유치, 석탄 밀폐와 원료 공장 야드 관리 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활력이 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여수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22개 시군 교육지원과와 학교지원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 변화와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도출된 주요 방안으로는 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포함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선 21번째로 곡성소방서가 준공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곡성소방서는 사업비 77억 원을 들여 지난해 3월 착공했으며 5,241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조직 구성은 3개과 2안전센터, 1구조대, 2지역대로 편성됐으며 소방인력 121명, 소방차량 23대의 소방력이 곡성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이중희 곡성소방서장은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빈틈없는 예방 활동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유관기관과 함께 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수시와 영산강유역 환경청 등 5개 기관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을 동원해 프로판과 프로펜 등을 현장 측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측정 자료를 공유해 산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지도 점검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105회 전국체육회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훈련 개시식을 갖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남체육회관에서 열린 훈련 개시식에는 송진호 전남체육회장과 회원 종목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서와 부패 방지, 성폭력 근절 결의문 낭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전남체육회는 전남체육지도자 운영 시달 회의를 통해 전문 체육 지도자 운영 계획과 훈련 상황 점검 등을 진행했습니다. 목포시가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표방하며 노인복지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3,8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목욕과 임의용권 지원과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을 4곳으로 늘려 안부를 살피는 노력에 힘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노인 일자리 대상자를 4,200여 명으로 늘리고 목욕 겸 임의용권을 기존 24장에서 33장으로 확대, 맞춤 돌봄 서비스도 30명을 증원해 약 4,000명에 대한 돌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흥군과 주식회사 11번가가 고흥몰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9일 업무 협약을 맺고 고흥 지역 농수특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수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 구축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목포시의회 386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4년 시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고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와 목포 북항차관 주택지구 재개발 사업 정기계획 수립 등 4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차복 의장은 폐회사에서 대규모 행사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